첫 번째, 원가 회계의 기초 개념 중 회계의입니다. 자, 회계란 뭘까요?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회계란? 그렇죠.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뭘로? 화폐 단위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 어카운팅이라고 한다 라고 많이 배우셨죠. 자, 회계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또 됩니다. 자,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는 그렇게 의를 딱 정해놓고 있고요. 그럼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 보고 대상이 서로 바뀝니다. 이 바뀌는 거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정보회계 등으로 구분을 짓고 있어요. 즉 회계는 분류를 재무, 관리, 세무, 정보회계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관리회계가 되겠죠. 자, 관리회계를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자예요. 그래서 투자자라든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경영자가 앞으로 우리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결정들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계가 뭐냐?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표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회계는 누구요? 외부 이해관계자예요. 자, 외부 이해관계자의 밑줄.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주와 채권자겠죠. 자, 투자자 또는 채권자. 그럼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해당이 됩니다. 보고수단은 재무회계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서 통일된 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로 보고합니다. 자, 재무제표로 보고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무제표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네, 다 얘기해 보세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이런 보고서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관리회계에 들어갑니다. 자, 시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무회계는 이미 영업을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건지 그리고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질적 속성에서는 객관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회계는 목적적 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있느냐 없느냐? 자, 원칙 있다 그랬죠.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 또는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지 돼요. 만약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죠. 걔는 공시가 됐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계원칙 또는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고, 관리회계는 기준이 없어요. 왜? 내부에서 쓰는 거잖아요.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내겠다라고 해서 쭉 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원가 관리 회계, 즉 원가와 관리를 혼합한 회계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 관리회계가 수행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제도 해야 되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제품 원가의 계산 정보가 필요하죠. 이거를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원가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이러면 원가회계의 관리 행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해서 얘는 원가회계로 분류할 수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잡겠죠. 이거를 계획 수립.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죠. 이거를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과 통제까지는 관리회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해갖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는지를 다 관리를 하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가 관리회계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가회계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 있고 원가 통제 목적이 있고요. 경영의사 결정 목적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손익계산서에 뭘 제공해 주냐면 매출원가 계산할 때 제품 제조원가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재고자산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에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원가 통제 목적에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의 내용과 금액이 실제 발생한 거와 처음에 그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생각했던 그 계획된 내용과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된 내용과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 의사 결정에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면 경영자가 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격 결정, 예산 편성 또는 통제. 즉 다양한 경영에 해당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의 목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 목적, 원가 통제 목적, 경영 의사 결정 목적이 있습니다.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원가는 상기업보다는 제조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를 투입해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서 원가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제조기업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기업은 재무회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고요. 제조기업은 원가회계를 하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비용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외부와의 거래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즉 외부와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지만 원가는 그렇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재무회계는 한 회계연도가 6개월 또는 1년으로 이렇게 딱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회계는 보통 1개월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상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기입돼요. 즉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수익과 비용 이렇게 기입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원가회계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공품, 제품 등 즉 계정 과목을 추가로 설정해서 계정의 수도 많고요. 그리고 재료비는 또 원재료비로 또 나누고죠. 그리고 노무비는 뭐가 있죠? 임금. 제조경비에는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뭐 전력비라든가 가스 수도료 또 급여도 차량 보험료 그죠? 화재 나면 안 되잖아요. 공장 같은데. 그래서 보험료 그리고 또 운송용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을 다 계정 과목으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집합 계정을 결산 시 설정해서 손익 계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다 대체시켜요? 손익 계정에 대체시키죠. 그런데 원가는 집합 계정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이라든가 제조간접비, 원재료비 뭐 이런 것들의 계정 간 대체 기입이 꽤 많습니다. 재무회계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순자산의 유출을 비용으로 하여 수익에 대응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산을 하죠. 그런데 원가회계는 제조 과정이에요. 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의 가치의 소비액을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느냐 아니면 판매하는 데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비교를 해봤고요.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3단계입니다. 구매 과정, 제조 과정, 판매 과정 이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구매 과정은 외부로부터 뭘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한다든가 노동력을 구입한다라는 건 직원을 채용해서 제조 과정에서 일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 외주에 작업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이 노동력 구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외부로부터 직원을 파견 나오게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매 과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외부 거래에 해당이 돼서 원재료 구입, 그리고 노동력, 그 다음에 재료비, 전력비, 가스 수도료 이런 것들을 다 외부랑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거래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 과정은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인데 얘는 원재료가 출고가 됩니다. 즉 구매 과정에서 제조 과정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비는 소비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소비액 계산해요. 즉 제품을 만드는데 임금이 얼마나 들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경비의 소비액을 또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몽땅 다 구하고 나면 뭐가 완성이 돼요?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수로 나누면 단가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조단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매 계정에서는 그렇죠. 제품이 완성됐으니까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발생해요? 매출원가가 발생하죠. 자, 매출액과 매출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상기업의 경영활동과 자본의 순환 과정을 볼 때, 자, 자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자, 투자를 해서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이때 뭘 사와요? 상품을 사갖고 옵니다. 즉, 상기업은 상품을 사다가 그대로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럼 이때 자금은 뭐 되겠죠? 투자액에다 이익을 더한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조기업은 좀 다릅니다. 자, 자금을 투자합니다. 투자할 때 구매 과정에서 원재료, 노동력, 생산설비, 용역을 투입을 해서 만들죠.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얘를 어떻게 해요? 제품이라는 완성품이 됩니다. 이 제품을 판매 계정에서 파는 거예요. 팔을 때 제품의 가격에다가 그렇죠. 이익을 붙이잖아요. 이익을 붙여서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재투자해서 반복되는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과정에서도 원재료, 노동력, 생산설비 또는 용역 이런 과정이 있듯이 제조 과정에도 그대로 돼서 요거를 투입을 해갖고 제품을 만든다라는 게 다른 게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관리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틀렸어요? 네, 맞아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관리회계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넘겨주는 게 그렇죠. 재무회계죠. 그래서 얘는 X. 두 번째, 원가 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 작성 목적, 원가 통제 목적, 경영 의사 결정 목적이 있다. 아, 맞았습니다. 그죠? 네. 세 가지의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원가 통제, 경영 의사 결정 목적이 있다. 세 번째, 재무회계보다 원가회계는 계정 과목, 집합계정, 계정 간의 대체기입 등이 많다. 뭐뭐보다 원가회계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동그라미입니다. 네 번째, 원가 계산 기간은 회사의 회계 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 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계산 기간은 회사의 회계 연도와 일치해야지 돼요. 이거랑 일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회계 연도와 일치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즉 월별 또는 분기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원가 계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제조기업은 구매 과정, 판매 과정, 상기업은 구매 과정, 제조 과정, 판매 과정으로 경영 활동을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X. 바뀌었습니다. 구매 과정과 판매 과정은 상기업, 구매 과정, 제조 과정, 판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제조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X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의 거래를 구매 과정, 제조 과정, 판매 과정으로 구분하고 외부 거래와 내부 거래도 구분하시오 그랬어요. 자, 구매 과정은 외부 거래, 판매 과정도 외부 거래, 제조 과정만 내부 거래죠. 자, 그러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구매, 판매는 외부 거래. 그러면 제조 과정은 내부 거래. 그럼 찾아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제품 제조를 위한 재료 6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재료 매입했어요. 그러면 얘는
구매 과정이죠. 그래서 구매 과정, 그리고 외부 거래. 저는 한 글자씩만 쓸 테니까 여러분은 다 쓰세요. 두 번째, 외상으로 매입한 재료 중 불량품 3만 원을 반품하다. 아이고, 매입했는데 재료에 이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품했어요. 자, 반품은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환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얘는 그렇죠. 구매 과정이고 외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임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임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건 노동력을 구입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달분 전기요금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다. 즉 전력비가 구입된 거랑 맞겠죠. 그래서 구매 과정에서 형성이 되고 외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재료 57만 원을 공장에 어떻게 했어요? 넣어줬죠. 출고하였다. 그런 건 공장으로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구매 과정에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제조 과정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얘는 제조 과정이고요. 내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출고되었던 재료 중 5만 원이 창고로 다시 반품되어 왔습니다. 자, 반품되어 온 것도 일단 제조 과정에 갔다가 구매 과정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얘는 제조 과정에 들어오고요. 내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된 임금 58만 원이 다. 생산하는데 이미 소비액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품 생산의 임금 소비액은 제조 과정의 내부 거래죠. 그래서 제조 과정의 내부 거래. 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된 전기요금이 25만 원이다. 전기요금이 소비됐대요. 즉 소비액입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의 내부 거래. 당월에 완성된 제품 135만 원을 창고에 입고하다. 완성된 제품을 어디로 보냈어요? 창고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 보내요? 제조 과정에서 보내죠. 자, 제조 과정에서 내부로 보냅니다. 제품 130만 원을 현금 매출하다. 아, 제품을 판매했네요. 판매했으니까 그렇죠. 판매 과정에 외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매출한 제품 중 13만 원이 반품되어 오다. 즉 환입된 거죠. 이미 판매했던 제품이었으니까 판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외부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제조, 판매 과정을 구분할 줄 알고요. 외부 거래와 내부 거래도 구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검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원가회계 목적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적은 것 찾으래요. 첫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나요? 이게 뭐죠? 그렇죠.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죠. 두 번째,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원가 통제 목적이고요. 경영자에게 경영의사 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뭐예요? 경영의사 결정 목적이 되죠. 자, 네 번째.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뭐예요? 아, 그렇죠. 회계의 목적이죠. 즉,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원가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장부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가 통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답은 몇 번? 1번. 그렇죠. 1번이 가장 멉니다. 장부관리는 그러면 뭐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재무회계에 대한 목적이죠. 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성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 원가의 관리와 통제의 목적. 기업회계의 장부기장의 목적. 제품 제조 원가의 계산. 자, 답은 몇 번? 3번. 기업회계 장부기장의 목적이 아니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관리회계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내부 의사결정, 예산의 수립과 집행, 기업 내 여러 부문의 평가, 원가 정보를 기업 외부의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공시. 자,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원가 정보를 기업 외부 회계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것은 재무회계입니다. 나머지는 관리회계에 들어가지요. 5번째. 원가회계는 다음 중 누구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까? 자, 누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주주, 규제기관, 외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즉 내부 이용자 중 또 누구? 경영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자, 주주, 규제기관, 외부 이용자는 다 재무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특징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첫 번째, 회계 기간은 보통 1년 또는 6개월이다. 수익 창출을 위하여 소비되는 경제 가치는 비용으로 계상된다. 원가 계산과 관련된 집합 계정이 많이 설정된다. 결산 이외에는 대체 기입이 거의 없다. 자, 원가 회계의 특징은 3번입니다. 3번. 자, 3번. 회계기간은 보통 1년에서 6개월이다. 요거는 재무회계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비용으로 계상된다. 맞죠? 그것도 재무회계 결산 이외에 대체 기입이 거의 없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원가회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상기업과 제조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회계 처리하는 것. 상기업과 제조기업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여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맞죠? 2번은 맞습니다. 3번. 재료와 재경비를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 판매하는 과정은 아니죠. 판매한 상품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2번. 8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1번. 원가 계산 기간은
회사의 회계 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가 계산 기간을 1개월로 실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원가 회계는 제조기업의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맞지요?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죠. 제조기업은 구매 과정, 판매 과정으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진다. 뭔가가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제조 과정이 빠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정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